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출생 가구가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가 시작되며 사이트 접속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출 가능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6%에서 3.3% 금리가 5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자가 바로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전세입자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광역전철 GTX 사업에 수혜를 입을 지역들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호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이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살고 있는 인생에서 이 노력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뜻일 텐데요. 물론 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노력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동산에서만큼은 노력과 또 재능까지 겸비한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피기 위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 멘토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또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진주 아나운서께서 그 노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저 차 대표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거기다 대고 양심까지 갖추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궁금한 거,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성심을 다해서 진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오늘 또 갖고 계신 그 궁금증,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양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저희 방송 전문가들이 언제나 진심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동산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 이 노후도와 관련된 강의 잘 들었다라는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관심, 이 재개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후도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정말 그 지난 시간 노후도에 대해서 짧게 이 꼭꼭 박사 강의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거의 전국에서 그것 좀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달라 해서 또 오늘 여러분의 노후도 이런 부분에 공부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투자해서 입주권을 갖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폄훼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아파트 사가지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빌라 사가지고 재개발하는 게
훨씬 더 돈은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수익률도 높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거의 여건이 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고가이고 높습니다. 그걸 부셔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당연히 더 높고요. 재개발은 반면에 4층, 3층짜리 이런 건물들도 형성돼 있고 아무래도 철거도 용이하고 그리고 또 공공의 개발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24평형, 30평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런 재개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요. 안 해봤고 주변의 사람들 또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지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땐 항상 조합 인가가 낮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런 게 났을 때 할 때는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노후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예정지에서부터 투자를 해서 조합 인가 때 팔아서 아파트로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어떤 좀 불안하신 분들, 실력이 없는 초보들 이런 분들은 그냥 사업시 인가 나거나 관리 처분해서 목돈 들여서 연끌이 하고 연끌이 대출 받아다가 해서 조금 안전하게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이 사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거라면 있는 돈만큼 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 이 자녀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적금 부어서 아파트 마련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인건비 많이 올랐고 공사비 많이 올랐고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해가지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해서 아파트 변모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벌어서 사다리 타기 해서 자기들이 원한 상급지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에서의 노후도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첨언해서 재개발 투자의 좀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 또 요구하면 더 많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일단 2040년도에 어디 투자해야 되는 중요하겠죠. 2024년도 재개발에 투자하라. 이 재개발 투자는 지금 아파트가 기울면서 아파트가 많이 폭락했고 지금 가격이 보합세죠. 또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좀 안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되어질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싼 지역에서 추가 부담금 좀 내서 아파트 되면 그리고 대규모로 짓고 새로 지어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2024년도도 역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재건축은 아직까지 조금 완화됐긴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원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 내 아파트 마련하기에는 재개발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야 된다. 사과나무를 서울에다가 하나 심어두실 분들은 재개발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두렵고 무서우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렵지 않고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안심해도 좋은지를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투자하고요. 투자하려면 너무나도 중요한 노후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도 알아내기 2편 후속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을 재개발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초침과 분침이 있으면 2번은 맞지 않습니까? 12시간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상승기를 거쳤다가 내릴 때 고장난 시계 하루에 2번을 맞추는데 7, 8년 만에 한 번씩 맞추는 하락론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하락론자 또 하락한다고 해서 또 광고팔이 하루 돌아다니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는 좀 터무니가 항상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포괄적입니다.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내리는 지역이 있고 오르는 지역이 있고, 아파트도 오를 아파트 있고 내릴 아파트고, 분양도 미분양 아파트가 나올 게 있고 아파트가 경쟁률이 세게 청약이 되는 데도 있죠. 그러한 분석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말하는 그러한 하락론자들의 광고팔이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하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락을 믿고 싶은 게죠. 왜? 내가 집이 없거나 뭔가 서울에 한번 와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서울의 아파트들이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 지금의 순간이 아니라 과거에 IMF 거칠 때도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9년, 10년 지날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락이 하면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다가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쩌다가 급매 내놓긴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싸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3년만, 3, 4년만 견디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왜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공사비, 땅값, 인건비 다 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얘기지만 서울은 아직도 자가주택 보유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2사람당 1명이 집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폭락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격이 싸지면 그 누군가가 사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65%에서 70%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그때는 보합을 유지하는 시대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1, 20년 안에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싼 시기에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재개발은 단지 규모가 보통 크게 나오기 때문에 서울만큼은 확실하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믿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발목이 잡혀야만 부자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너무 좋아서 집도 잘 고쳐주고 전셋값도 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입자는 이 집주인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이 집이 너무 편해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다 10년 살면 내 집 마련 못하게 되죠. 10년 지나서 가격 안 오른 사례가 없죠. 그런데 집주인이 너무 무섭고 잘 안 고쳐주고 맨날 서로 싸우고 투쟁하다 보면 한마디로 시쳇말로 더러워서 집 삽니다. 더러워서 내 집 사잖아요. 그래서 부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내가 좋은 집주인 만나서 살고 계신 분들은 당장 집주인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가 내 집 마련의 시작이죠.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거보다 발목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는 분들, 나쁜 전문가 만나가지고 나쁘고 정말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발목 잡혀서 내 집 마련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이게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면 또 3년 가면 느끼고 5년 가면 더 느끼고 10년 가면 그때 왜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 안 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은 내 집 마련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인구가 줄어들면 들수록 지방의 행정도시는 소멸되어진다면 이 소멸된 도시들은 소멸된 인구는 서울로 들어온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수록 서울의 수요는 더 증가한다. 그리고 공급할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택지 개발 못하니까 재개발로밖에 공급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의 공급은 이미 재개발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급될 양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이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하얀 것은 현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가격이 내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 가격이 너무 올랐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부동산에 관련 세금 폭탄이 많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출 이런 규제가 많아서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당연하다. 요즘 경기가 잘 안 돌아가고 힘들다고 아우성치죠. 많은 요인 중에서 지금 현재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한 거 이 탓도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 전 정부죠. 과거도 아니죠. 공급에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해제시켜가지고 그 공급될 물량을 더 없애버렸죠. 그리고 못 사게 살 수 없도록 거의 25번, 26번 규제를 통해서 수요만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거래를 못하니까 결국 누가 힘들어요? 뭐 공인중개사님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도배장판 하는 분들, 리어카 아니면 이삿짐 센터에서부터 조그마한 소모품 바꾸는 거, 뭐 내 집 가꾸게 하는 거, 이 수많은 것들이 다 멈춰졌죠.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을 너무 잡아놔서 경기가 안 돌아가는 부분도 매우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릴 방법을 또 찾겠죠. 어떻게 찾죠? 규제로 억압된 수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로 억압해서 수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제자리 치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제로 억압된 수요가 거래량을 감소시켰고 가격 하락을 촉발시켰죠. 그래서 경기 침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보면요. 경기 침체 2, 3년 못 끌어갑니다. 왜? 이게 잘못해가지고 연착륙 못하고 경착륙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연착륙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연착륙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규제를 풀어야죠.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격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규제를 풀었으니까 조절이 풀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공급이다.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을 늘려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수요가 규제가 풀리니까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또 가격이 P2-가 돼서 요 가격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좀 살릴 거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제 규제가 풀려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서울의 부족한 것을 재개발 공급이 답이다. 그렇다면 재개발 예정지는 어디일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찾으려면
이거 재개발 옛날에 불과 제가 그 상암동에서 강의할 때만 해도 그때는 동네 전체를 알바생들 불러다가 밤마다 등기부등본도 떼가지고 엑셀로 쳐서 넣어서 그래가지고 동네 지역의 노후도를 계산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색깔로 노후도가 표시가 됐죠. 근데 계산 방법을 모르고 하면은 그냥 눈대충으로 하다가 힘들었죠. 요즘은 노후도를 계산해주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더 쉽게 계산이 되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노후도 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노후도를 찾기 이전에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개발 예정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 개발 예정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전문가 쫓아다니고 많은 강의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동량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노후도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도 맞는다고 막 해가지고 재개발 뻥치잖아요. 뻥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몇 년 기다리죠. 보통 제대로 된 지역 가서 재개발하면 10년이면 입주를 하는데 뻥친 데는 가면 25년에서 30년 기다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아파트 짓는 거 못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야 되는데 재개발 예정지를 찾는 방법은 조금 쉽습니다. 이게 뭐 조금 쉽다라는 건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재개발 예정지 여기 보면 재개발 예정 및 발표 지역 해가지고 딱 나오죠.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지도로 쫙 나옵니다. 재개발 예정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 마포역 역세권 개발. 지금 역세권 개발은 작년 2023년 6월 2일 이전에 접수한 데는 구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많이 완화하고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1일부터는 서울시가 또 규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역세권이 수익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뭐 언효로 일가라든가 효창공원 다 이때 구역이 접수된 지역인데 마포구 역세권 같은 경우 한번 노후도를 계산해 보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리기 해서 마포 역세권 딱 점을 찍습니다. 한번 동네를 넓게 찍어 볼까요? 찍어서 역세권 개발한다면은 무조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기를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토지 정보 및 건축 설계 해가지고 얘가 여러분들이 숫자 두드려야 되는데 얘가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방울이 돼 있죠. 요것도 참 의미가 아주 좋죠. 한번 보실까요? 요 파란 것은 재개발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요 빨간 지역,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빨간 거, 요런 빨간 것들은 요건 재개발이 좀 빠르니까 투자해도 돼 이런 내용이고요. 요 푸르스름한 건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산되면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되죠.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맞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 보시면 건축 정보 가셔서 토지의 적합도, 도시비, 재정비, 정비사업 검토,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무조건 일단은 신속통합계획으로 한번 알고 싶다. 신속통합계획이 되면은요,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딱 계산해가지고 67%가 넘으면 얘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역세권 여기 마포역에 있는 3번 출구, 4번 출구에 있는 지역은 노후도가 무려 79.21%가 되는 거예요. 79.21%.
그러면 67%를 초과 달성했죠. 여기는 무조건 재개발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노후도를 가지고 재개발을 좀 더 멋지게 알아보고 쉽게 알아보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발품 팔고 시간을 들여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됐습니다. 노후도가 바로 그러했는데요. 이런 노후도를 잘 적용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몫이겠죠. 그 결정 조금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만나서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야겠죠.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네, 여윳돈이 한 2억 있는데 네. 노후도가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네. 서울 지역에.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예, 그럼 주택은 좀 보유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좀 투자를 더 고민한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예, 예, 네. 예. 말씀 주신 2억 원으로 노후도도 갖추고 또 역세권 주변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말씀 주셨는데 예, 예. 한번 거기에 맞는 투자처가 있을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지금 어디에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부사입니다. 부산요. 예, 그 서울에 무슨 연고가 있으신 거예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자녀분들에서 살 예정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예정은 없는데 지방에 뭐 재개발 이런데 투자를 해봐도 거의 뭐 마진이 없고 이래서 서울은 실이 좀 걸리더라도 재개발이 안 되겠나 이리 싶어가지고. 네, 서울은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조금 누가 어느 지역이 좀 빨리 하나 늦게 하나 그런 차이지 서울은 100% 됩니다. 예, 예. 예, 저 옛날에 한남 뉴타운도 2003년도에 해제됐다 뭐 했다 하지만 결국 이제 2, 3년 있으면 입주한다 하잖아요. 예.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장이 뉴타운 보면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어느 날 가서 보면 아파트 다 들어 있어가지고 막 15억, 맞아요. 17억 하는 거 가슴이 막 무너지죠. 나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근데 시청자님 지금 이 서울의 역세권 개발하는 데는요 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좀 더 뭐 한 5천만 원 정도 더 쓰면 안 돼요? 2억에서 6천. 2억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 가능해요. 예, 3억 원까지. 예, 3억 원까지 가능해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예. 아까 노후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60% 이상이면 되고요. 예. 역세권 내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아니라 요즘 서울은 신속통합계획이라고 좀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예.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예. 성수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성수동에 지금 현재 한강변 보이는 아파트가 30평대 84제곱미터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예, 한 35억에서 4억 정도, 40억 정도 합니다. 예.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한정거장, 성수역이라고 하는 데서 한정거장 가면 용답동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답심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 여기 하나보다는 두 개가 있으면 더 좋죠.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역과 역 간 거리가 여기 보면 답심역과 여기 용담역 사이 거리가 50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500m도 안 되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역세권이 반경이 250m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500m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520,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490, 이렇게 가도 450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과 여기 둘 다 나누면 250m도 안 되는 동네인데 예. 이번에 혹시 이제 이 방송 여기 상담 끝나고 나면은요. 예. 청계 리버뷰 자유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리버뷰 자유라고 예. 지난 작년 12월 중순에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올 1월에 계약을 했는데 84형 있죠. 30평대 아파트 84제곱미터형 전용 이게 12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360대 1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 초 다 미분양으로 난리잖아요. 예. 360대 1인데 없죠. 예. 예. 그런데 보통 이게 이제 분양하고 나면 1층이나 뭐 안 좋은 자리는 계약을 안 해가지고 미계약해서 미분양 처리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올 1월 달에 보니까 100% 계약을 완료해버려가지고 와. 미분양이 없어요. 예. 이러한 지역에 바로 옆에 투자를 하면 여기가 용답 1구역이라고 합니다. 예. 용답 1구역에 빌라 조그만한 거 하나 투자해 두시면은요 눈에는 안 찰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 계신 분들은 5억 하면 그 아파트 넓은 거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 오면은 원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걸 가지고 눈으로 보니까 이 있잖아요. 인천 분들이나 뭐 대전 분들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투자하면 못 하거든요. 예. 마음으로 투자하세요. 여기에 내 아파트 25평짜리 30평짜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맞아. 옛날에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 가면 빌라들도 18억씩 가거든요. 예. 불과 몇 년, 10년 전만 해도 3억밖에 안 갔는데 가면 막 지저분하고 구두 공장에 막 본드 냄새 나고 막 동네가 지저분하니까 갔다가 보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예. 샀으면 10억은 넘게 벌었을 텐데 말이죠. 맞아. 예, 우리 시청자님도 웬만하면 그냥 꼭 저를 믿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예, 위치가 한번 볼게요. 우리 또 부산이니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답심리에서 5호선 타고 바로 오면 동대문, 을지로, 종로, 강화문이에요. 2호선 타고 내려오면 바로 성수동이고 건대 입구 지나서 잠실이에요. 여기가 바로 건너면은 강남. 요즘 뭐 GTX-A 개통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타고 멀리 가야 돼요. 예. GTX 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GTX 타고 오는 애들 와서 일하는 데 있잖아요. 예. 이 동네 선점하셔가지고 부자 되셔야 돼요. GTX 타고 가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예. 무슨 말이 아시겠어요? 예. 요즘 뭐 GTX 막 정부에서 GTX 개발한다고 막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그 동네 잘못하면요 배드타운화 돼가지고 배드타운은 새로운 사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GTX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예. 한번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좀 멀리 오셨는데 한번 이거 저기 인터넷 두셔가지고 용답 1구역 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뭐 한번 찾아가지고 일대면석을 한번 할까 싶고. 예, 오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부산에서 오시니까 제가 평소에는 유료 상담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무료 상담 해드릴게요.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지방에서도 서울은 투자에 대해 관심을 끌 수 없는 지역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실 겸 서울에 오신다면 꼭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예. 저는 동대문구 이문동 네, 레미안 라그란데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내년 2025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분양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런데 네. 그 전망하고 음,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한 전망하고 네, 용산이나 성수동의 수익형 부동산이나 네. 재개발 유망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 차 대표님의 그 참 심도 높은 그런 어떤 분석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항상 그 방송도 열심히 듣고 또 존경합니다. 네, 전화 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보유하고 계시는 입주권 하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추가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들어가 뭐 일집 대책이 나오고 했는데 네, 이게 상급지에 대한 어떤 그 비아파트 분야에 대한 그 재개발 물건에 대한 그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전반적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좀 고개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우선 말씀 주신 이 이문동에 위치한 레미안 라그란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새로운 재개발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지 그 투자 계획까지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차 대표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방송한 지가 14, 15년이 됐거든요. 예, 예. 이게 또 정말 얼굴도 서로 모르는데 존경한다고까지 들으니까 올 설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람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그 방송도 잘 듣고 있고 차 대표님의 그 참 그 꼭꼭 집어주시고 예. 시원하게 그 참 풀어주시는 그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실력과 정말 돈 버는 계약할 수 있도록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는데 오래 보신 분들이 그걸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이 오래 보신 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예, 우리 시청장님, 이문 뉴타운에 투자를 하셨네요. 레미안 랑그란데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외대 앞 신이문, 여기가 지금 동네가 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동네죠. 예, 예.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학교, 자녀들 하는 학교 좋아지고 밑에 청량리에 있는 학원들 이쪽으로 올 겁니다. 예, 예. 여기는요, 2, 3년 동안 입주 후에도 쭉 오를 겁니다. 예, 예. 요즘 그 뭐 하락농자들, 폭락농자들 걔들 다 아시죠? 예, 예. 옛날에도 폭락했다가 가격 오르면 저쪽 숨어 있다가 또 하락할 때도 나타나가지고 또 광고팔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믿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 알잖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정말 그러다 또 가격 그 사람들은요 7, 8년 내내 떨어진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올라가죠. 떨어질 때 이제 는데 나타나가지고 거품 물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애들은 돈이 없어서 거품 물으니까 그걸 믿지 마세요. 여기 10년 있으면 선생님 보시기에 이문뉴타운 앞으로 10년 지나면 가격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자, 전망은 좋습니다. 계속 오르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 동네에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한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예, 예. 한번 나중에 좀 더 다시 한번 상담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이 75세까지는 투자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75세까지는.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92세까지만 살더라도 앞으로 24, 5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70세 되고도. 이때는 자녀분들도 자기 돈 없어서 힘들 때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나한테 잘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죠. 예, 좀 더 저같이 많이 벌어보세요.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돈 버는 것도 재밌죠. 예,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예, 만약에 자녀분들이 말 안 들고 하면 돈 많이 줘도 돈 쓰게 하세요. 자녀가 예쁘고 마음에 들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돈 버는 게 예. 의외로 보람지고 값지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 이문뉴타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아파트화 되면서 주거 환경 좋아지고 학원도 들어오고 학군도 좋아지고 여기 경희대, 외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오릅니다.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다만 이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가격 상승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입주 2, 3년 정도 보유하다가 거주할 것 같으면 살기 좋으니까 계속 사시고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한번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다음 지금 몇 주택자세요? 지금은 그 이문 그 내면 나가는데 입주권하고 요 지방에 그 13평 그 소형주택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지방에 입주권도 주택수로 들어가니까 2주택이.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지방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서울에 사게 되면 취득세가 8.4%가 나와요. 취득세가. 예. 지금 투자하면 안 되고요. 예. 지방 걸 하나를 정리를 해서 전세나 임대로 갈아탄 후에 서울에 하나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에 하나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얘가 2025년이니까 2027년에서 8년 얘가 바짝 오르니까 그때 매각을 비과세로 하시고 다시 또 새로 산 주택을 가지고 거주할 건지 재개발을 갈 건지 계속 가져갈 건지 그때 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려워요? 예. 예. 지금 예, 우리 그거는 선생님 이제- 지방 어디에 사세요? 아, 저는 요 경주 쪽에 있습니다. 경주. 경주? 예, 예. 예, 경주.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인데 네. 요즘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다 보니 가격이 잘 좀 안 오릅니다. 어때 좀 최근에는 좀 좋아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뭐 약간 그렇죠. 약간 지방에 이제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여하튼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계속 경주 가지고 있고 여기 레미안도 좀 보유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자녀분들에게 현금 증여하거나 좀 차용을 좀 해줘가지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셨죠? 예. 예. 아이고. 예, 우리 시청자님은 시간이 지금 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도 하고요. 제가 전화로 끝나고 이번 주 중에 전화라도 제 상담해 드릴 테니까 멀리서 사니까 제가 또 소상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이문뉴타운 전망 좋고 나중에 좀 더 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입주 2, 3년 정도가 고점이 되니까 매각을 해서 좀 더 돈 버는 곳으로 투자하고 갈아타시라. 75세까지는 좀 더 투자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빌라 하나 더 사실 여유 자금 있으시다고 한다면 경주 거 정리하고 서울 거 해야 된다. 왜? 취득세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 그러 되면은 예. 제가 차 대표님 만나 뵙고 네네. 다시 또 그 상담 받아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우선 가지고 있는 입주권 향후 전망 좋다라는 전망과 함께 추가 투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아들 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 안양에 아파트 2개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네. 보셨어요? 네, 하나는요,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 네, 18평이고요. 네. 또 하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18평이고요. 네,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네. 안양의 레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 이건 조금 지어진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고 평촌 네. 어바인 버스트는 신축 아파트인데 네네. 어디를 좀 매수하면 좋을지 실거주 네.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가을쯤 사놨다가요. 한 2, 네. 3년 후에 들어갈 거예요. 아, 우선은 갭 투자로 접근해놨다가 실거주까지 네, 어디가 네. 좀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드님 반갑습니다.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저기 판교예요. 판교. 네, 예, 그리고 이제 월판선 타고 안양에서 월판선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지금 현재 2, 3년 후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네, 2, 3년 후라고 한다면 네. 서울에서 돈을 벌고 그때 가서 안양 사도 됩니다.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면 한 1억 2, 3천 되는 거거든요. 예, 가을이 오면 1억이 네. 생긴다. 아주 아름다운 소설 같은 그런 얘기네요. 가을이 오면 1억. 내 인생은 1억부터 돈을 많이 벌 거야. 어디에 투자할까? 안양 메가트리아 18평 아파트.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한 곳이죠. 안양역에서 가깝고 나름 여기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요 동네를 이렇게 지하철이죠. 지상철로 나누어 보면 주변에 덕천초, 안양주 있는데 약간 요 안양천 요 안양천으로 뭔가 분리된 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앞쪽으로 상가가 발전돼 있고 뒤쪽은 안양 또 다른 곳이 되는 건데 저는 가격 상승이 많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2, 3년 내에는. 그래서 반대 드리고요. 어바인도 거기도 최근에 입주를 했죠. 네, 역시 위치적으로 그렇게 막 제가 권하고 싶진 않은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자 가격이 앞으로 오르면 서울 먼저 오르겠죠. 네, 그 다음 쉬었다가 판교 분당 오르겠죠. 네, 그 다음 안양 오르겠죠. 네, 네. 예, 수지는 안양.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 3년 내에 오른다면 서울에서 먼저 벌고요. 2, 3년 서울에 거주 안 해도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니까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실거주를 하는 메가트리를 사는 게 좋아요. 항상 아드님한테 이걸 넣어주시기 바래요. 실거주와 투자를 일치시키지 마라. 이걸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드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특히나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면 돈 버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1억이라면 나는요. 요즘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가 지금 현재 요즘 중국 사람 많아가지고 위험한 지구들이라고 하는데 위험이 재개발로 인해서 서서히 위험이 해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오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가까이 있는 남구로역이라든가 아니면 근천 구천역 모아타운 같은 데다가 1억을 투자해 두시면은요. 메가트리아 한 2천만 원 오를 때 얘 2억 오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자녀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엄마가 코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 방송 잘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상담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선 두 아파트 모두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자 조언으로 서울의 투자처 좀 일러드렸으니까 아드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